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희원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이 기관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2014선까지 다시 회복을 했고 코스닥은 2% 넘게 상승하면서 640선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도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종목 추천과 함께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 코스피 0.51% 상승세 예상됩니다. 2024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의 오늘 1% 강세가 예상되는데요. 어제도 반도체주들이 강세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69,000원대까지 다시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삼성전자도 소폭 상승하면서 42,000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1% 넘는 상승세 예상되면서 35,000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셀트리온 0.567% 상승하면서 22만 7천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40만 원 선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상정해서 논의하게 되는데 함께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LG화학과 현대차를 빼놓고는 이 8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상승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세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2% 가까운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5만 9천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포스코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오늘 0.47%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었죠. 10만 7천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 오늘 급락세 예상됩니다. 2% 넘는 하락하면서 32만 9,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SK텔레콤 0.37% 상승세 예상됩니다. 27만 원 선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물산 0.92% 상승하면서 10만 9,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금융주들이 하락세가 나왔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하락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2% 가까이 하락하면서 4만 7천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신한지수는 오늘 1% 넘는 상승세 예상됩니다. 4만 2,95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소폭 상승하면서 20만 8,500원 선 바라보고 있고 현대모비스 오늘 1% 넘는 하락세 예상됩니다. 18만 9천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1만 2천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전력의 상승세가 큽니다. 6%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27만 950원, 27,95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생활건강 다시 한번 하락세 이어갑니다. 0.76%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삼성 SDI가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3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24%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45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도 상승합니다. 0.72% 상승하면서 6만 9천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CJ E&M 23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오늘 7만 1,000원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포스코캠텍 2% 가까운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6만 7,600원 바라보고 있고요. HLB 3%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8만 7천원 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바이로메드가 0.79%의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 오늘도 강세 이어갑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49만 7천 원 바라보고 있고 펄어비스가 오늘 1% 가까이 상승합니다. 20만 8천 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기관이 2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오늘 9만 1,9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삼성전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일 미리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오늘 아침 시초가 상승기에 따라잡아야 되는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시고 눌림목을 조금 접근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다만 아침에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3분기가 4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당초 16만 원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갈 때 3분기 영업이익단이 3천억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됐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가가 올랐었는데요. 최근 어닝에 대한 가이던스가 계속 올라가면서 3,800억 정도 수준까지 어닝이 계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된 영업이익단이 4천억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어닝 서프라이즈가 됐습니다. 영업이익단이 역대 최초로 올해 연간으로는 1조 원 이상으로 돌파할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MLCC 수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올해와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MLCC 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 중에 있고요. 이는 기존의 양상과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전장용 수요에 의해서 중장기 수요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MLCC 1위 업체의 무라타와 삼성전기가 2020년 양산을 목표로 하면서 증설을 진행 중인 것도 2020년 본격화되는 자동차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유례없는 MLCC 호황에 의한 역대적 실적 시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공매도에 의해서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과거 틀에서 상당히 낮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 가시성을 확보한 자동차용 수요에 의한 호황을 감안한다면 삼성전기 저평가 매력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단이 4천억 이상 나왔는데요. 3분기에는 MLCC 가격 조정이 9% 정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천억 이상이 나왔는데 최근에 4분기 들어서 MLCC 가격이 15% 가격 인상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의 영업이익단이 조심스럽게 5천억에서 6천억 정도까지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에서는 최근에 이익단이 상향 조정되면서 4천억대 정도의 4분기 영업이익을 추정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3분기가 4천억 이상 나왔기 때문에 15% 정도의 MLCC 가격 상승이 된 상황에서는 5천억대 이상도 열려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올해는 1조 원대 이상은 충분히 가능한 영업이익단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1조 7천억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더라도 내년이 70% 이상의 영업이익단의 성장이 또다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MLCC 가격의 성장에 따라 본다면 아마 1조 7천억도 가이던스가 또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외국인의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은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고 3분기, 4분기 내년 실적까지 우상향 그림이 그려진다면 최근의 어떤 공매도가 결국은 쇼커버링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 3년간 9월부터 12월까지 나타났던 강한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현상 그리고 최근에 특정 종목에 따른 외국인의 공매도에 따른 가격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실적이 개선에 따른 프리미엄 상승 때문에 아마 연말에는 외국인의 어떤 공매도가 쇼커버링으로 들어온다면 급반등의 요소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가부터 11만 원 정도의 변동성에 대한 눌림목 매수는 공고드리지만 1차 목표가는 1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전체 매출은 66조 원가량이고 사상 최대 영업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이 모바일 사업 부문은 매출이 24.9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문 같은 경우에는요. 이 3분기 영업이익이 13조 원 넘게 달성을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현금 배당 같은 경우에는요. 네, 결정이 됐는데 현재 주당 354원이고 분기 현금 배당은 총액이 2조 4천억 원 가량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매매 타임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전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트루 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정지환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라이브 매매타임 탑픽 종목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탑 8은요, 8위부터 4위까지입니다. 8위에는 손유르 팀장의 텔콘 RF 제약이 올라와 있는데요. 4.17%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손동현 팀장의 한국카본이 7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10월 30일 날 매수 의견 주셨는데 어제 주셨습니다. 4% 넘는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6위에는 이 최동기 부사장님의 엔지캠 생명과학이 올라와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4% 넘는 상승세 나와주고 있고 5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LG 생활건강 올라와 있습니다. 5%에 가까운 수익률 현재 내고 있고요. 4위에는 윤여민 전문가의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4.80%의 상승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3위에는 김유윤 연구원의 삼성 SDI가 올라와 있는데요. 5.86%의 수익률 올라와 있고요. 2위에는 김유윤 전문가의 해성DS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10월 30일 어제 매수 의견 주셨는데 6%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1위에는요. 손동현 팀장의 텔콘 RF 제약 올라와 있는데 어제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6%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수익률 현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리뷰 한번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 최동기 부사장님이 어제는 아니죠. 26일 날 추천을 해주신 엔지캠 생명과학이 수익률 4.66% 달성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지캠 생명과학은 면역 조절제 EC18이라는 그런 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작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백혈구 감소증, 이제 호중구 감소증, 그 다음에 구강 전망형 치료제. 그래서 지금 현재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임상 실험 경우에는 보통 3상이 끝나야지만 FDA 어떤 시판이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1상 끝나고 2상 끝나고 그리고 3상 단계별로 일단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캠 같은 경우에도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3분기까지는 일단 2상에 대한 어떤 결과, 평가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화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가에서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투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환 팀장님.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코스피가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어제 기관의 저가 매수세 등으로 이제 반도체 대표주와 이 남북 경협주 중심으로 과대 낙폭주들이 반등이 나와서 지금 시청자분들도 아마 조금 안도감이 들으셨을 텐데, 자, 간밤에 미국 증시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갈등 완화를 시사하면서 국내 증시도 금일 반등 흐름으로 그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현재 시장은 약세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약세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경기 침체를 수반한 주가 하락과 그렇지 않은 하락입니다. 근데 후자라면 보통 주가 조정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2.5% 정도 일어나고 3개월 전후로 바닥을 확인하는 특징을 갖는데요. 아직까지 시장에서 미중 무역 분쟁을 상쇄할 상승 모멘텀은 없지만 강대강 대립 구도를 지속했던 미국 정권 사례를 보면 집권 2년차 때 위기의 피크이고 그 이후에 파워 게임의 끝이 보여서 반전의 시작점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관점으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되 중장기 관점에서는 분할로 저가 매수에 동참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팀장님 오늘 이 삼성전자 실적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네. 이 삼성전자 오늘 상승세 이어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어제 미국, 중국 디램 제조업체에 대해서 장비 수출을 제한한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지금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미국이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미 상무부의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조치는 중국의 기업 반도체 양산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전반적인 태동하는 단계라고 보면서 좀 어쨌든 삼성전자로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내년 1분기까지 반도체 간격이 완만한 하락이 예상되고 시총 상위주로 시장과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 이제 투자를 한다면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길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자체가 긴 호흡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최동기 부사장님께 오늘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면 미국 시장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전쟁인데 미국이 노리는 거는 이제 지적 재산권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적 재산권에 대한 어떤 중국의 침해를 어떻게 보상받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어제 보시다시피 푸젠 진화에 대한 어떤 미국이 일단은 수입 중단 조치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에는 어떤 분명히 타격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현재는
이제 마이크론하고 피든지네가 소송 중인데 기술 도용 가지고 소송 중인데 앞으로는 아마 특허 침해까지 확대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중국이 아마 백기를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형 우량주 위주의 투자 전략이 오늘은 주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부사장님,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그 IT 쪽 기술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최근에 이 뉴욕 증시에서는 좀 IT주가 약세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차피 주가라는 거는 종목보다는 가격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빠진 주식이 일단은 수익률 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지환 팀장님은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에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IT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드렸듯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와 관련돼 있는 회사들에 대한 반도체주들이 좀 상승할 부분으로 좀 센터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10월 31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개장이 됐는데요. 어제 시장 살짝 정리를 해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2014선까지 회복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2%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종목별로 보면요. 이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이 보였는데 특히나 바이오주들이 강세였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재감리 기대감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강세인 것으로 보여지고 이 은행주들이 어제는 차익 실현의 약세였는데 오늘 또한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도 어제는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사실상 거래량이 의미 있는 구간은 아니었다. 이런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매수했지만요.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모두 받아내지는 못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SK하이닉스 오늘 2% 넘는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1.53% 상승하면서 43,000원대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 1% 넘는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도 오늘 0.67% 상승합니다. 21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강세로 출발합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40만 2,500원 선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 7위부터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은 대부분 약세로 좀 출발을 하는데요. 최근 LG화학 상승세 이어왔던 만큼 차익 매물 실현 조금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1.77% 하락하면서 33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0.47% 하락합니다. 10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포스코와 이 SK텔레콤 각각 0.79% 그리고 0.74% 하락하면서 25만 원 선 그리고 26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움직임 없이 10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모두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0.26% 상승하면서 2019선까지 올랐고요. 이 코스닥은 0.79% 상승하면서 649선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 CJ E&M을 빼고서는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14% 상승하면서 69,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도 오늘 0.84% 상승합니다. 7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의 상승세가 강합니다. 1.81% 상승하면서 6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최근 약세를 이어왔던 HLB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9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나노스가 2% 급등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이 바이로메드가 0.26% 상승하면서 19만 1,000원 선까지 다시 회복했습니다. 메디톡스 오늘 소폭 상승하고 펄어비스가 오늘 조금 빠지는데요. 1% 넘게 빠지면서 20만 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도 한데 오늘 0.87% 상승합니다. 9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최동기 부사장님이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 삼성전기입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오늘 삼성전기가 3,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매출액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 28.5% 증가한 2조 3,663억. 영업이익은 무려 300% 가까이 증가한
4,049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보면은 삼성전기가 올해 한 해는 MLCC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됐는데 사실은 그 세계 1위 업체 일본의 그 무라타가 어떻습니까? 자동차 전장 쪽으로 사업 위주를 개편함으로써 사실은 삼성전기가 가장 큰 수혜를 입었습니다. 물론 우리 지금 올해는 이제 과연 삼성전기가 내년에도 이러한 그 실적을 낼 수 있을까가 이제 관건인데 사실은 올해 MLCD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일단 실적이 반영된 게 있습니다. 하반기 아마 조금 내년 초에도 가격 조정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삼성전기라든가 무라타 같은 이런 어떤 선도 업체들은 어떤 그 용량이라든가 어떤 부가가치에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회사들의 어떤 제품은 오히려 부족 현상이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어떤 자동차 전장 이러한 새로운 수요로 인해서 MLCC 시장 자체가 약 한 30%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9년에는 일단 MLCC 외에도 삼성전기의 모듈 사업부의 실적이 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내년에 아마 삼성전자 그다음에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일단 카메라 중심의 차별화 전략으로 해서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갤럭시 S10 플러스에도 카메라 자체가 4개 쿼드러플 카메라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도는 또 5G 이러한 통신 서비스가 본격화됨으로써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어떤 수요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그 데이터 테크놀로지에 서 일단 로보틱 테크놀로지 변화되는 가도이기 때문에 삼성전기에 대한 내년도 모듈 사업부 분야에 대한 어떤 실적도 굉장히 좋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삼성전기가 이러한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매도 세력이 탁회티 됨으로써 주가가 사실 감매도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실제로 연말을 갈수록 공매도는 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 3개년도 보면은 우리 10월 중순 기준에서 공매도 상위 20% 종목들을 보면은 수익률이 다른 코스피 지수보다 굉장히 4%인데 3% 일단 비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단 삼성전기는 이러한 어떤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은 공매도 세력들이 일단은 숏 커버링 아마 매수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연말을 갈수록 어떻습니까?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윈도우 드레싱은 뭐냐? 기관 투자가들이 일단은 그 성과 보고서를 고객들한테 보내야 되는데 일단 평가서는 난 종목들은 지우고 싶고 그다음에 수익이 난 종목들 그다음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오히려 편입함으로써 이제 고객들한테 어떻게 좋게 보이는 이게 이제 윈도우 드레싱의 전략인데 아마 연말을 갈수록 이런 그 실적이 좋아진 삼성전기에 대한 어떤 베팅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해서 12월 연말까지도 분명히 어떤 좋은 실적 자체가 좋아지면서 주가 상승도 분명히 한 단계 레벨했다는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시든 아시다시피 영업이익이 이번 분기에 4천억이 넘었죠. 그래서 아마 연간 기준으로 분명히 1조 원이 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조 한 2천억이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지금 1조 7천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대비해서도 한 50% 이상 증가하는 그런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오늘 발표된 그 영업이익을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17%나 되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IT 업종 중에서 일단 17%라는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오늘 지금 현재 조금 밀리고 있지만 현재 가격대에서의 매수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 보고요. 저는 목표가는 일단 짧게 잡았습니다. 일단은 13만 8천 원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일단은 1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함께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HLB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엔지캠에서 바이오주들을 제가 이제 추천하는데 사실 코스닥이 만약에 지수가 만약에 반등한다면은 우리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바이오주들이 대다수가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바이오주부터 아마 터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돼서 오늘은 제가 HLB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HLB는 현 주가 수준, 지금 9만 원이 오늘 밑으로 갔지만은 충분히 저평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편안하게 매수도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갔습니다. 사실 바이오 섹터는 특성상 시장보다 큰 폭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아무 이유 없이 급락하기도 하고 또 아무 이유 없이도 급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파이프라인이 좋은 회사들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게 하락을 했지만
크게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사의 경우에 올 4월, 7월에 투자 심리가 돌아서면서 아마 선도업체로 부상하면서 가장 먼저 급반등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HLB는 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느냐? 지금 보면은 이 회사의 어떤 파이프라인 보시면은 아파티니, 리버세라님은 하는데 위암 3차 요법 임상이 거의 95%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상 막바지에는 보통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환자 투여가 끝나는 이벤트도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데 어제 이 회사가 공시를 했습니다. 뭘 공시를 했느냐? 글로벌 임상 3상 글로벌 환자 모집이 완료가 됐다. 그래서 12개국에서 진행을 했는데 작년 2월부터 진행을 해서 20개월만 올해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일단 임상 시험 결과 보고서가 완료될 예정이면서 만약에 3상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FDA 승인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글로벌 신약이 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이런 위암뿐만이 아니라 올 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대장암, 간암, 임상의 어떤 시작이 예상되어 있고 또한 내년 중에는 두경부암, 고륙종, 유방암, 난수암 등의 임상 계획도 있습니다. 사실 보면 HLB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는 2차 실험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표준 치료제는 사일암자인데 사일암자하고 아파티나하고 비교를 하니까 일단 객관적 반응력 ORR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사일암자는 28%에 불과하지만 무려 HLB는 41%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 3상이 성공하면서 만약 시판이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도 어떤 블록버스터 어떤 신약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보면은 뭐 여러 제약이나 바이오업체들이 뭡니까? 글로벌 신약에서 계속 도전을 하지만 실제로 뭐 글로벌 임상 3상도 성공한 기업도 없고 물론 FDA 신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HLB가 가장 앞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 HLB를 만약에 글로벌 3상이 성공을 했을 때 이 가치는 얼마가 될 것인가 해서 제가 모 증권사 자료를 보니까 현재 이제 어떤 그 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나 생산 자체는 자회사는 HLB 생명과학이 전담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질 보유사 LSKB는 어떤 그 로열티를 수취하는 그 구조로 갔을 경우에 실제로 HLB의 영업 가치는 한 6,4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HLB가 HLB 생명과학의 지분이 약 9.8%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도 감안했을 때 한 7천억 가까이 한 6,800억이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걸 현재 주가수로 나누면은 보통 한 제가 볼 때는 글로벌 임상이 성공했을 경우는 한 17만 원, 거의 20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가격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가 매수는 일단은 주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0만 8천 원을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일단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함께 공개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해운주입니다. 대한해운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 해운주나 조선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그 바로미터는 BDI 지수입니다. 그래서 발틱 드레스트 인덱스라고 일단은 이제 우리 그 운임을 측정하는 이제 지수가 되겠는데 사실 BDI 지수가 이제 조선업이 하락일 때는 뭐 3,000포인트 갔지만 불량일 때는 뭐 200포인트까지도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보면은 1,700포인트, 우리 8월 달에 1,700포인트를 찍고서 지금 약간 하락하면서 1,500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어쨌든 간에 하반기에는 특히 동절기에는 중국의 철강 감산 계획과 또 맞물려서 이제 브라질의 겨울철에 대도시와 감사함으로써 일단은 운임은 하락 내지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대한해운은 현재 우리 유가가 이번 분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벙커 시기가 무려 45%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 줄은 3,500억 정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0% 증가한 395억이 예상이 되는데 벙커 수익 상승을 봐서는 굉장히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4분기에도 이러한 BDI 지수 안정세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380억 정도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445%. 그래서 하반기에 분명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컨테이너선 본다는 전형선, 벌크선 수주 경쟁력을 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벌크선이고 전형선 사업의 매출 비중이 무역을 제외했을 경우에 해운업 매출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선의 경우에는 이제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데
실제로 이제 그 화주의 어떤 마진율을 같이 곱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 매출에서 유가비, 변동비를 청구하는 그런 그 방식이 있는데, 일단은 마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채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회사는 내년하고 후년 11척이 순차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무려 내년에는 1,100억, 후년에는 약 500억 원의 추가 매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가장 그 환경 문제 때문에 IMO 규제가 선박이 있을 텐데, 그러한 시행시에도 매출이나 이익에 모두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이런 추가 비용은 화주한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컨테이너에서는 스크러버가 부착이 될 것 같고, 벌크선에는 스크러버 부착이나 또는 저유압을 사용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IMO 규제로 인해서도 대안에는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회사는 퍼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해서 현재 내년도 기준 퍼 자체가 4.4배로 저평가되고, 그 다음에 현재 퍼도 약 5.3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매수해도 수익이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분명히 매출액이 증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현 주가의 매수는 일단은 유효하다고 보고,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만나본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공매도 물량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부사장님께서 말에 갈수록 공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또 숏커버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만나본 HLB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임상 3상에 돌입했고 95% 이상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지환 팀장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SFA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향 장비 업체 중 규모가 가장 크고 다양한 장비 포트폴리오에 강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 투자 포인트는 2019년 삼성 디스플레이 퀀텀 OLED 투자 가시화되면서 중국 플렉서블 OLED를 투자를 재개할 경우 수혜가 지금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OLED란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TV나 핸드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기술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삼성 디스플레이가 2019년에 3년 만에 퀀텀 기술을 기반으로 한 OLED 프리미엄 TV 패널을 투자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SFA는 디스플레이 투자에 필요한 클린 물류 장비를 독점하고 있고, OLED용 진공 물류 장비와 모듈 장비 공급 경험도 다수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다양한 장비군을 갖고 있는 동사는 신규 장비 채택 기회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직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수급사항에 대한 변동은 고객사가 6개월 정도 미리 통보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2019년 초 투자 발표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때 SFA 주가 상승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 중국의 플렉서블 OLED 투자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고, 지난해 대규모 설비 투자가 예상되었던 중국이었지만 대다수 업체가 투자 집행을 미루었는데 2019년도에는 신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 사이에 폰더블폰이라는 신규 핸드폰의 물량 증가가 예상이 되고, 대규모 생산을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설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로 하락장 속에서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 1년여 충분한 조정 기간을 거치고 매물을 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게다가 그동안 3개월 동안 이제 박스권을 이루었던 상단 39,000원 부근 돌파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일단 1차 목표가는 45,0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35,0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파트론인데요. 파트론은 이제 카메라 모듈, 안테나 등 이제 휴대폰용 부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을 하는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이번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및 카메라 모듈 업계 전반의 실적 개선 흐름을 들 수 있는데요. 주요 고객사의 스마트폰 수요 부진으로 3분기 매출액은 줄었지만 카메라 모듈 수율 개선과 수익성 높은 지문인식 센서의 매출 비중을 확대하고,
인건비에 대해서도 축소하면서 전반적인 원가 절감을 하다 보니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근 스마트폰이 하드웨어 차별화 요소가 두드러지면서 전면에 듀얼 카메라에 대해서 좀 채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업에서도 카메라 모듈 채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카메라 화소수의 상승 등도 카메라 모듈에 대한 스펙 업그레이드 등이 이제 매출 및 마진에 추가적으로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2019년 이제 상반기에는 고객사가 신기술인 광학식 언더글래스 지문인식기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기술 수준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서 있는 상황이고 향후 이제 전망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수급적으로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술적으로 점층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9,000원대에 단기 매물대가 형성 중인 상황이라 이 매물을 소화한다면 다시 한번 재차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보다는 이제 중장기점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고, 이제 1차 목표가는 이제 9,500원에서 10,000원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7,7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종목인데, CJ 헬로인데요. CJ 헬로는 케이블 시장에서의 점유율 1위 업체로 이제 케이블 사업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좀 창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대부분 이제 지역 케이블 방송을 이용을 하고 계셨다면 CJ 헬로비전으로 이제 변경이 되신 경우도 되게 많으실 텐데요. 그게 왜냐면 CJ 헬로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크게 M&A에 대한 기대감과 렌탈 사업의 성장세를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제 케이블 방송이 이제 TV로 전환이 된 것도 M&A 사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현재 상황에서 CJ 헬로는 400만이 넘는 고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로서는 고객 가입자 확보를 위해서 M&A 합병 매력이 충분한 기업인 상태입니다. 어제자 뉴스에서 보시면 LG U+와 M&A 협상 조건에 대해서 현재 합의를 한 상태고 LG U+의 지주사인 주식회사 LG의 승인 절차만 남은 상황인데요. 주식회사 LG가 CJ 헬로 인수 가격을 더 낮추라고 현재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소요가 되겠지만 올해 말 또는 이제 내년 초에 이에 대한 윤곽이 정확하게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LG U+가 CJ 헬로를 인수 절차를 통해 M&A를 한다면 시장 점유율이 현재 지금 방송 시장에서 KT 계열을 바짝 쫓게 되면서 시장 우위를 자리 잡으면서 기업 가치가 좀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또한 이제 알뜰폰 사업 정리를 통한 마진율이 개선되고 결합 확대를 통한 가입자 증가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체계적이면서도 구조적인 성장을 위해서 M&A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리고 이제 CJ 헬로의 렌탈 사업의 고성장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전체 매출액에서 10%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료 방송 및 통신 사업 분야의 성과 부진을 만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렌털 사업으로 더 성과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현재 뭐 수급적으로 좀 들어가게 된다면 최근 이제 외인에 대해서 좀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매물들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단기 이평선들이 밀접된 상태로 상승 모멘텀 형성 시 주가가 크게 이제 변동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데 따라서 일단 1차 목표가는 1,5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8,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처음 만나본 SFA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사업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만나보았던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아프리카 TV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52% 정도 증가하면서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최동기 부사장님. 네, 아프리카 TV가 사실 컨센서스는 매출액이 303억, 영업이익은 66억으로 예상이 됐는데 실제로 발표한 거 보니까는 매출액이 324억. 영업이익이 74억으로 이제 어닝 거의 서프라이즈 수준인데요. 사실 저도 이번에 아시안 게임 동안에 아프리카 TV 온라인에서 많이 중계를 봤는데 이러한 아시안 게임에서 어떤 독점 중계로 인해서 트래픽이 상승한 게 확실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과에서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됐는데 결국은 자회사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그러면 4분기는 어떨 것인가? 사실 아프리카 TV는 4분기 내 케이블 TV나 IPTV로 플랫폼 확장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뿐만 아니라 팟캐스트, 소셜 트레이닝 사업을 확대하기 때문에 또한 자회사를 통해서도 콘텐츠 개발 및 영상 편집 사업을 추진하고 e스포츠 전반 사업률을 강화해서 서비스 경쟁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외국인이라든가 어떤 투신이 좀 기간에 매수도 유입이 되고 있어 일단은 실적, 일단 호전과 더불어서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매수해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은 좀 너무 올라온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좀 밀리면 한 플러스 한 2%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그때 매수하는 게 아마 적정가가 아닐까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보다 2% 정도 떨어지면은 매수를 하라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일 텐데요. 저희가 오늘 이 2부 처음에 전해드렸듯이 오늘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확정이 됐습니다. 정지환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장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오늘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경신한 것뿐만 아니라 어제 미국 중국 디램의 제조업체에 대한 장비 수출을 제한한다는 소식도 함께 좀 더해지면서 어제부터 지금 오늘까지 계속 이어진 반등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미국이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제 미 상무부의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조치는 중국 기업의 반도체 양산의 차질이 생길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중국 내 반도체 시장들이 막 태동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이후에 더 영향이 어느 정도 끼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봐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시점에 어쨌든 매수를 해도 되느냐라는 관점에 대해서 여쭤보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장기 중장기적인 이상으로 좀 바라보면서 좀 접근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얼마에 매수해보면 될까요? 지금 이 건에서는 현재가 기준으로도 매수권에는 진입을 하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바라보셔야 되기 때문에 목표하시는 투자가는 크게 의미 없이 본인이 자체적으로 4~5% 선에서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도 부진한 종목이 있습니다. 유한양행인데요. 3분기 실적 부진에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동기 부사장님. 사실 오늘 증선에 삼성 바이오록스 심의가 있는데 지금 보면 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와중에도 또 유한양행은 3분기 어닝 좋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실적이 안 좋아서 어닝 쇼크가 되면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도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지지가 된다면 15만 원 정도에서 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현재로서는 유한양이 많이 급락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많이 빠졌다고 매수하기보다는 좀 더 추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장 상황을 지켜보신 다음에 매수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제약이나 바이오는 어떤 비용 결국엔 연구 개발 그다음에 인건비인데 어차피 파이프라인이 많이 새로 된다면은 이거는 당연히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적은 나빠지는 거죠. 근데 이러한 또 연구 개발을 해야지만 또 나중에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떤 쇼크가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또 좋은 또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만나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트루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정지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탑픽주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10월 25일 날 추천을 해주신 LG화학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4.8% 수익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1% 정도 빠지고 있는데 더 가져가 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되는 등 어떤 변동성이 심한 어떤 주가 시장에서 좀 홀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어떤 국내 증시가 급락세가 시작된 지난 11일에 비해서 약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아마 글로벌 경쟁사 대비 LG화학의 저평가 매력과 어떤 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드렸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파리 기후협약에 따른 전기차 및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금 많은 2차 전지 회사들이 공장을 증설하고 있지만 2020년부터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당연히 배터리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이에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한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내년에도 실적이 밝을 전망입니다. LG화학은 4분기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만 매출액 1조 정도를 거둘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2020년까지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 능력을 90기가와트까지 늘린다는 당초 계획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LG화학이 올 6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 전지 사업에서 수주한 잔액은 무려 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시장 또한 LG화학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배터리 사업자에 제공하는 보조금을 2020년 전면 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보조금 수혜를 받던 칼트의 보조금 폐지에 2020년 기점으로 LG화학에 따라잡힐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LG화학에는 좀 투자 포인트가 있으니까 목표 주가를 40만 원, 손절가를 30만 4,600원으로 하고 계속 좀 홀딩을 하시는 걸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효성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ESS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은 지금 정부가 ESS 성장으로 인해서 좀 국내 ESS 시장이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ESS와 연관된 어떤 신재생 발전 설계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부여하는 RPS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ESS 기본 요금 및 충전 전력 할인을 통해 전력 피크용 ESS 수요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전력 업체들의 ESS 관련 매출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동사는 ESS 관련 기기 중 핵심 전력인 전력 변환 장치 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ESS 수주 경쟁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ESS 시장 점유율이 약 15%를 차지하고 있고요. 태양광 연계용 ESS 수주 비용이 70% 이상입니다. 또한 동사는 744억 원 규모 현대제철의 공장 에너지 저장 시스템 설치 공사를 수주했다고 30일 공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국내 태양광 설비 보급은 대규모 사업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 ESS 매출은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견조할 전망입니다. 또한 효성중공업의 다른 부분이죠. 건설 수준 부분에 있어서 3분기 수주 잔고가 3조 9천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건설사업부의 연간 매출 규모가 1조 4천억 원에 다다른 점을 고려한다면 3년 동안 건설사업부의 안정적인 이익이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ESS 수요에 따른 전력사업부의 실적 개선에 주목을 하며 목표 주가를 8만 원, 손절가를 37,300원 설정하고 시장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효성중공업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무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현재 9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지수 하락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시장 상황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어제 그동안 매도세를 이어오던 연기금이 2천억 원 이상을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오늘 장 시작할 때도 기분 좋게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현재 하락 전환한 상태입니다. 현 시각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하락 전환했습니다. 0.26% 하락세 보이면서 현재 2009.37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분봉 지수 차트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 보시죠. 오늘 2020선에서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완만한 하락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요. 현재 다시 2010선 아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2,764억 원가량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도 339억 원가량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2,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의 수출 금지 조치를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동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에는 어제 연기금의 매수폭이 크게 들어왔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0.94% 상승하면서 42,7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2% 넘게 상승세 보이면서 69,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마찬가지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어제 셀트리온 삼형제가 모두 상승했었는데 오늘은 하락 반전했습니다. 0.67% 하락하면서 22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증선위에서 분식 회계 여부에 대한 재감리 결과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1.51% 하락하면서 39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LG화학이 미중 갈등에 에틸렌 값이 급락하면서 석유화학업계의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1.18% 하락 중이고요. 34만 4,5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중국 자동차 취득세 인하 검토 소식에 어제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2.33% 현재 하락 중입니다. 10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0.59%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 1.67%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26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0.92% 하락하면서 10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하락 반전했습니다. 0.35% 하락하면서 현재 641.89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분봉 차트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 보시죠. 최고 649포인트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완만한 하락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요. 현재는 64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개인만이 오늘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900억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기관이 277억 원가량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600억 원 넘게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죠. 어제 셀트리온과 함께 상승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시 하락합니다. 2.74% 하락세 보이면서 67,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ENM이 1.12% 하락하면서 22만 9,4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승세 이어가던 신라젠 오늘도 상승세 보입니다. 0.42% 상승하면서 7만 1,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이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폐지로 수혜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3% 상승 중이고요. HLB는 1% 하락합니다. 89,1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나노스가 2% 넘게 상승하면서 6,5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에 상승했던 바이로메드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2.15% 하락 중이고요. 메디톡스가 이노톡스의 글로벌 임상 3상 가시화소득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 가까이 상승 중이고요. 48만 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2%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1.4% 하락하면서 9만 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오늘 상승률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제일기획이 5.7% 이상 상승하면서 2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효성이 3.8% 이상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패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한세실업 3.75% 이상 상승하면서 1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과 이마트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률이 큰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동아 ST가 3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6.9% 하락하면서 83,6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도 4% 넘게 하락하면서 7,52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쿠코홀딩스와 녹십자, S&T 모티브까지 모두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1위에 삼성전자, 2위에 SK하이닉스, 3위에 셀트리온, 4위에 삼성전기 올라와 있고요. 5위에 부산산업, 6위에 신라젠, 7위에 현대로템, 8위에 HLB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3분기 실적을 확정하고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보다 20.9% 증가한 17조 5,700억 원을 기록했고 매출도 지난해 동기 대비 5.5% 늘어났다고 밝혔는데요. 메모리와 OLED 패널 판매 증가가 3분기 호실적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보통주와 우선주 한 주당 354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함께 공시했고요. 현재 1.06% 상승합니다. 4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부산산업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미국 측에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30일 부산산업을 비롯한 남북 경협주 중 철도주가 급등했습니다. 부산산업과 함께 푸른기술, 에코마이스터, 대ITI, 현대로템 등이 동반 상승했는데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3%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15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CLB 자세히 보겠습니다. LCLB는 자회사 LSKB가 개발 중인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임상 3상 시험 환자 등록이 완료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일정대로 임상 3상이 진행된다면 내년 2분기에 임상 시험의 공식 종료와 함께 주요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폭 하락 중입니다. 1% 하락하면서 현재 89,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혜솔이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각기환의 저가 매수 포착,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좀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 날 추천을 해주신 DB하이텍이 이 3거래일 만에 6%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같으면 IT 장세가 좀 많이 빠지는 장세인데 그래도 3분기부터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바닥을 치면 먼저 반등을 하는 것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DB하이텍인데 DB하이텍도 이제 3분기부터 내년까지 꾸준하게 실적이 호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낙폭과 대시 저점 매수 응하는 것이 괜찮겠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선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같은 반도체 장비주로서 이제 한양 ENG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장비주하고 틀리게 이 한양 ENG도 역시 3분기, 4분기 올해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최대 실적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SK라든가 삼성, 중국에 있는 공장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역시 국내에도 마찬가지고, 꾸준하게 그런 내년에 평택 공장에 삼성전자에 들어간다든가, 그리고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중앙가스 공급 장치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고부가가치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것이 마무리된 거 있지만 내년까지도 이어지는 이런 것이 좋은 올해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역시 이제 실적 낙폭과대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지금 가격 보합대 마이너스 충분히 매수 가능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5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한양 ENG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여신 손지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지수 하락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으로 시장 접근해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좋은 소식이죠. 10월 한 달 내내 증시를 눌렀던 우리 증시 일단 어제부터 조금 반등 흐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조금 아침 시작은 좋게 시작을 하고 나서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640포인트 중심 가격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좀 움직인다면 오늘 지수 상승에 조금 더
다시 무게를 줄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멈추고 눈치 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그 하락하는 동안 열심히 매수 규모를 늘려줬던 금융투자가 오늘은 조금 팔고 있다는 점에서 살짝 아침에 눌리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640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 중심 가격 이탈이 없다면 충분히 오후장에는 조금 더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외인 기간 수급에 따라 계속 변동성 큰 하루들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일 테지만 그래도 평소에 비하면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고 현재 코스닥 645종목, 코스피 375종목 상승하고 있습니다. 좀 움직이는 테마 종목들 좀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신규사장주들, 그 로보티즈 상승 추이별로 옵티팜, 그리고 이제 하락하는 와중에도 정치 테마주 쪽으로는 좀 움직임을 보였었죠. 황교안 관련주로 시장에서 인식이 되었던 종목들과 한동 네오텍, 한상체지, 이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방탄소년단 관련주들도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DPC, LB세미콘, 키스트 이런 것들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실적도 좋게 나왔다 보니까 좋은 모습들이 이어가고 있고요. 남북경협주들도 철도주 쪽도 강세를 보였지만 농협주 쪽으로도 더 중심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비, 대유 이런 애들이 조금 더 강세 보이면서 경농, 아시아 종묘 이런 쪽으로도 흐름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상승 종목이 조금 더 우세한 가운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투자에서의 그 매도 물량이 지금 말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환율이요. 1140원입니다. 1140원, 40원대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2,600억 정도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매도 규모가 조금 축소될지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 조금 더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좀 성공을 할지 한번 기대도 해볼만 하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오늘 오후장에는 그래도 640포인트 코스닥 중심 가격 이탈이 없다면 중소형주 위주로서의 반등도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10시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증선이 열립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증선이 기대감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이거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주의 움직임에 좀 변동성 요인이 좀 될 것입니다. 현재도 조금 눌렸다가 40만 원 아래로 내려왔다가 현재 40만 원 다시 올라온 상태인데 좀 변동성 가져오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고 한번 결과도 한번 관심 있게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장 추천주는 탈콘 RF 제약입니다. 일단은 시장이 10월 한 달 내내 어떻게 보면 하락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와중에도 특히 이제 10월 18일 장 마감 후 나온 공시와 함께 그 비보존의 오피란제 주사제가 FDA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는 이슈와 함께 19일 갭을 띄웠는데요. 일단 관계사가 비보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비보존 관련주로도 좀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나온 뉴스로 갭 띄우고 10월 말에 오면 올수록 사실 증시는 좀 떨어지는 가운데 121선 위에서 돌파가 나왔던 121선 위에서 좀 자리를 지지해주면서 흐름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이평선 수렴 이후에 그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갭 띄웠던 10월 18일, 19일 나온 이 갭 하단부를 좀 지지를 하면서 계속 흐름이 유입되고 있고요. 현재 1,400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1,400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으로 봤을 때 박스권 상단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 돌파 한번 하는 걸 기대하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1,500원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짧게 잡아드릴 거예요. 11,000원짜리 볼 수 있는데 11,000원짜리가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자리고 윗꼬리까지 해서 11,500원, 12,000원 정도까지는 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손절가는 9,400원을 잡는데요. 지난 갭을 띄우기 전 머리를 받고 기술적으로 이제 저항선으로 보여졌던 21선 자리 근방에서 좀 위아래로 흔들 수는 있으나 자리 이탈이 없는 선에서 흐름이 유입이 된다면 좋은 흐름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추천주는 탈콘 RF 제약이고 단기로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